안녕하세요. 몸튼튼 내튼튼 강사 박진선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벌리는 것만 해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발을 벌리는 동작은 우리가 평상시에 특별히 사용하진 않지만 우리의 발의 혈액순환 및 또 우리 발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발이 자꾸 이렇게 모아 들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발이 모양이 계속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중족구를 구부리고요. 발가락만 쫙 벌려도요. 우리 발끝까지 미세 혈관들이 고루고루 분포가 되어서요. 발의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특히 무좀이 자주 생기신다든지 이런 분들은요. 발끝까지 혈액순환을 돕지 않으면 약을 바르거나 먹으면 속 쓰리고 좋아지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발이 축축해지지 않도록 하시고 약도 적극적으로 바르고 드시고 하시면서 플러스 발가락을 심하게 움직여 주셔야 돼요. 움직이는 동작이 가미가 될 때 훨씬 더 회복의 속도가 빠릅니다.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꼭 이제 여름철 다가와가지고요. 무좀 있으신 분들 많으세요. 그런 분들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발에 발가락을 벌리는 근육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지외전근과 소지외전근이 사용됩니다. 우리도 손을 벌렸을 때 손가락을 모으기도 하고 쫙 벌리기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에 통통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외전근들인데요. 발에도 똑같은 모양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인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활발하게 잘 움직이면요. 사실은 이 근육들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종아리 근육들이 활발히 움직이지 않는다면요. 발 근육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쑤시고 다리가 아프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발목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주셔야 돼요. 우리 중족골에서 발 가운데 부분에서 체중을 지지하고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종아리 근육이 약하고 활동이 적을수록 발 안에 있는 근육들이 특히 외전근들, 발가락 벌리는 근육들이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더 많이 사용했는데 벌어지지 않는다면 안정성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반드시 이 근육을 확인해 주시고 회복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일단 발에 있는 근육들이 잘 작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외전근은요, 요렇게 해서 붙어 있고, 요렇게 양쪽으로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근육들이 잘 활동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방법은 발가락을 벌려 보는 거죠. 이렇게 발가락 사이사이가 잘 벌어진다면 외전근들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가락이 안 벌어지시거나 이렇게 발가락을 벌리려고 하면요, 벌어지지 않고 이렇게 발가락을 이렇게 내려서 미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리가 나는 잘 벌어지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다리를 요렇게 새끼발가락, 엄지발가락 요렇게 벌리신 상태로 해서 손을 놓으시는 거예요. 벌릴 때 이렇게 벌리시라는 게 아니라 쭉 앞으로 당겨서 벌려 놓으시는 거죠. 딱 놓으면 다시 붙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발가락이 막 떨리다가 다시 붙어요. 그러면 또 한 번 반복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요, 발가락을 벌릴 수 있게 돼요. 연세와 상관없이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가락 중족골의 굴곡 플러스 발가락 벌리는 것까지 잘 해주신다면요, 우리의 다리의 근육들이 튼튼하게 또 우리의 체중을 잘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에 있는 근육들의 작동을 또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은 어디라 그랬죠? 네, 우리 종아리 뒤쪽 근육입니다. 종아리 뒤쪽을 운동시키는 방법은 간단했어요. 발목을 들어서 올립니다. 이때 엄지만 많이 올리시는 게 아니고요. 발목 전체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만 많이 올리게 되면 이 외측이 늘어져서 약한 발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발목을 올리실 때 이 주름이 외복사근과 엄지발가락까지 전체가 다 구부러지도록 올려주세요. 이렇게 할 때 종아리도 스트레칭이 됩니다. 종아리 근육이 잘 활동이 된다면 우리 발에 있는 근육들의 스트레스는 줄고 큰 활동을 하지 않아도 체중이 우리 가운데 부분에 잘 전달이 되고 조절이 됩니다. 그런데 종아리 근육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발에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팔을 구부려서 중족골의 움직임, 발가락을 벌려서 우리 외전근들의 움직임, 그리고 뭐니 해도 발목을 올려서 종아리 근력을 꼭 챙기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가락 벌리기까지 우리 다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것으로써 우리 발가락의 움직임도 전부 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발이 왜 중요한지는요, 우리의 체중을 지지하고 우리를 어디론가 잘 데려다 주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발이 어떤 발 모양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해 보았습니다. 집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붓, 그리고 수성 물감, 왜냐면 쉽게 지울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화선지를 놓고요, 발 모양을 한번 찍어 봤는데요. 집에 있는 쉬운 것들로 했기 때문에 발은 좀 씻어야 되는 귀찮음이 있지만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붓을 이용해 발바닥에 준비된 물감으로 아무렇게나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발이 도화지다 생각하고 발에 물감을 칠해주세요. 자, 물감이 다 칠해졌는데요. 그러면 화선지에 발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종이가 무엇이든지 간에 찍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리를 찍어 볼게요. 자, 저의 발 모양입니다. 저의 발 모양은 정상, 평평족, 망곡족 중에 어떤 거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나요? 네, 제가 볼 때는 정상입니다. 자신의 발 모양을 찍어 보았을 때 아치가 없이 모두 찍힌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발 모양이 사라진다면 피로가 많은 발 모양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런 분들은 무리하게 걷거나 오래 서 있을수록 다리에 피로가 증가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걸으시고 난 뒤에는 발의 피로를 풀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내가 지금 어떻게 걷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나는 발가락에,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뒤꿈치에만 너무 힘을 많이 주고 있진 않은가, 아니면 새끼발가락 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가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혹은 나는 평발인가, 첨족인가 확인을 해본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궁금하시다면 한번 찍어 보시고요. 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발에 못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막 손톱깎이로 깎아내리기도 하고 크림을 발라서 부드럽게 해보기도 하고 하는데 또 귀찮아서 조금 방치하면 도로 못이 생기고 이런 분들 계실 텐데요. 또 못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새끼발가락하고 엄지발가락에 생기는 못은요. 그냥 그래겠거니 신발 좀 크게 신으면 되겠거니 이렇게 해서 불편하지 않으시면 그대로 방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발가락의 모양 때문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신다는 걸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제가 약간 못이 잘 생기는 발입니다. 어떤 발 모양일 때 못이 잘 생길까요? 네, 바로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발가락이 긴 경우예요. 보통은 중족골의 두 번째 발가락이 긴 분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물어보실 거예요. 저랑 같이 확인을 해 보실게요. 보통은 엄지발가락하고 두 번째 발가락의 길이 차이가 엄지발가락이 길거나 같은 경우에는요, 못이 잘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두 번째 발가락이 깁니다. 또 같다고 하여도요, 여기 중족골이 엄지발가락보다
기시면요, 여기가 비슷하다고 해도 못이 생기기 쉬운 발가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가운데 중족골의 위치를 한번 잘 보이게 한번 제가 표시를 해 볼게요. 자, 여기 발가락에 보시면요, 튀어나오는 뼈에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니까 어때요? 여기 두 번째 발가락이 더 긴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발가락의 40%는 못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아우 왜 이렇게 나만 못이 자꾸 생겨 하시는 분들은요, 이 발가락의 중족골의 위치 그리고 여기 발가락의 길이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자신의 발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특별히 많이 걷고 돌아온 날이나 딱딱한 신발을 신으셨다면 반드시 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발바닥에 생기는 못들을 예방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런 거를 하기가 너무 어렵고 이미 못이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요, 두 번째 발가락의 길이 차이 때문에 엄지발가락이 바닥에 잘 닿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엄지 발바닥 밑에 얇은 패드를 하나 붙여주시면요, 우리가 걸을 때 엄지 발가락에도 지지가 됩니다. 그래서 못이 너무 심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패드를 붙이실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엄지발가락 밑에 이렇게 얇은 패드를 하나만 붙여주시는 것만으로도 걸으실 때 엄지발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활용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는 중족 두 번째 발가락이 더 길다 하시는 분들은요, 발에 피로가 빨리 올 수 있다는 거, 못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만 계셔도 대처하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나의 발 모양 그리고 나의 발 길이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껏 나의 발은 왜 이렇게 못이 자주 생기는지 의아해 하셨던 분들, 답답해 하셨던 분들은요, 신발의 문제도 있지만요, 우리가 발 모양 때문일 수 있다는 거, 이런 분들은 더 편한 신발을 찾으셔야 되고요, 오래 걸으실 때는 운동화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출 후에 발 마사지는 필수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발을 딛고 서 있을 때 잘 서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잘 서는 게 따로 있나 생각하실 수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을 때 삐딱하게 한쪽으로 서 있다든지 아니면 한 다리로 짝다리를 짚은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의 모든 자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우리 발 전체의 체중을 잘 조절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발의 체중은 어떻게 지지해야 되는 걸까요? 뒤꿈치 쪽에 50에서 60% 지지를 하고요, 우리 앞 중족골에서 40에서 50% 지지를 합니다. 이 체중 지지가 안 되고 뒤꿈치로만 서 있다든지 아니면 앞쪽에 너무 쏠려 있다면요, 발 모양이 또 변할 거예요. 우리 발가락 끝이 유달리 구부러져 계시다면 우리가 앞쪽에 체중을 훨씬 더 많이 지지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나의 발가락이 지나치게 구부러져 있다면 체중 지지의 분산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물론 선행되어야 될 거는 종아리 근육의 회복 그리고 발목 운동일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체중 지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셨을 때요, 내가 발을 잘 지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뒤꿈치도 들어보고 앞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시고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꿈치 50, 앞 50 이 정도가 되도록 다리에 힘을 줘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에 힘이 주어지면서 체중을 지지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여전히 발의 감각이 잘 오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눈을 뜨신 상태에서 뒤꿈치만 들어서 다리를 한번 세워 보십니다. 자, 이번엔 앞을 들고 뒤꿈치로만 중심을 잡아 보세요. 자, 균형 잡기가 어려우시다면
매트를 치우시고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꿈치를 들어서 앞쪽으로만 체중을 지지해 보시고요. 앞쪽을 들어서 뒤꿈치로만 체중을 지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엄지를 들어서 외측으로만 지지해 보시고요. 반대로 엄지 쪽으로만 새끼발가락 쪽을 들어서 엄지 쪽으로 지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게 잘 되신다면 내가 체중을 분산하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건강검진을 가게 되면요. 한 다리 들고 서세요 하고 조금 더 지나면 눈을 감아 보세요 합니다. 이거는요, 우리 오롯이 발의 느낌만으로 서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눈을 감으면 쉽게 사람이 흔들리고 넘어져요. 그 이유는 발에 있는 감각만으로 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각을 제한했을 때 우리의 발의 감각이 잘 유지가 되고 눈을 감고도 서 계실 수 있다면 발의 감각이 잘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눈을 감자마자 이렇게 넘어지시거나 다리를 한 발서기 할 수 없다면 우리 발의 감각을 다시 한번 더 높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와 함께요, 한 발서기 해보시고 눈을 잠시 감아보세요. 자, 처음에 눈을 뜬 상태에서 한 발서기, 다음엔 눈을 감고 한 발서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떴을 때보다는 훨씬 더 균형 잡기가 어려운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엔 반대쪽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발서기 하신 상태에서 자, 이번엔 눈을 감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른쪽과 왼쪽 조금 더 잘 되는 쪽과 되지 않는 쪽을 확인해 보셨는데요. 무릎이나 고관절에 통증이 있으시다든지 발에 통증이 있으시다면 훨씬 더 균형 잡기가 어려우신 걸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나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신 다음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나의 발에 체중 지지도 하고 내가 움직이는 모든 근육들을 잘 움직였을 때 우리가 스스로 내 몸을 끝까지 이동시키는 능력을 잃지 않는다는 거. 또 나의 발의 감각 자체가 우리의 몸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건강한 발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깜짝 퀴즈 시간입니다. 우리 발에 못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발에 못이 생기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개 발가락 중 어느 발가락이 가장 길 때 못이 잘 생겼었나요? 그림을 보시고 알맞은 번호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우리 발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체중 지지에 대해서 이야기 같이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발을 땅바닥에 딛고 착착착착 움직일 때 우리 몸은 물론 우리의 뇌도 자극이 받아서요, 창의적이고 기억력을 높이는 해마가 더 활성화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끝까지 잘 움직이실 수 있어야 되겠죠. 몸뿐만 아니라 뇌도 살리는 걷기를 위해 우리의 발은 늘 건강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